자, 이제 아무튼 시험의 충격을 잊고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왜 못 잊어? 이제 시험 끝난 건 빨리 잊어야 돼. 우리가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나와서 시험 미뤄지면서 수업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그때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어. 그치? 그래서 넓이랑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중단원 마무리 조금만 보고 빨리 끝내자, 알겠지? 자, 5번 문제부터 좀 보자. 5번 문제를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일 때 sin A, sin B, sin C의 값을 구하지.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다시 해서 뭐라고 해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고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 법칙하고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되겠지. 굳이 이런 원을 너네한테 줬다는 얘기는 사인 법칙이랑 우리는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자고. 그럼 사인 법칙이란 건 뭐였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고 사인 C분의 C로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랑 같다. 이거였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라는 애는 외접원의 반지름 8이, 반지름이 4니까 8 sin A고 B라는 애는 8 sin B고 C라는 애는 8 sin C다. 이렇게 세 가지 구해낼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럼 이렇게 구한 걸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거 넣어줘서 8로 묶어주니까 8에 sin A, sin B, sin C를 더한 게 10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8분의 12, 2분의 3 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기억나지? 자,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 웬만해서 외접원 나오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제 외접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인이 나온다면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워지는 형태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니까 삼각형 ABC에서 A가 B고, 5고 B가 3이고 각 C가 120도래. 그때 뭐 외접원의 반지름. 자, 얘도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는 사인 법칙과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래가지고 얘도 해보면 자, C가 120도니까 여기를 C라고 잡을게. 그러면 대충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자. 그러면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될 거니까 A가 5래. 그리고 B가 3이고 여기가 120도네. 이렇게 다들 그림 얼추 그려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우리는 이 C 값만 찾으면은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겠어? 이해돼? 왜냐, 우리가 위에서 한 얘 때문에 우리는 여기 sin C분의 C가 반지름의 2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때 요 C 값만 구해준다면 sin C는 sin 120도니까 반지름의 2배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저 C를 구할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변의 길이랑 각도 이렇게 총 4개 중에서 3개를 할 때 나머지 하나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기억나 얘들아? 자, 세 변의 길이와 어떤 각도 이렇게 총 4개 중에 3가지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자. 이게 뭐였냐면 코사인 법칙이었어. 기억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120도는 자 여기에 각도가 있다라면 걔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옆에 있는 이 2개의 변의 길이를 2배로 해서 곱하고 그치? 그리고 걔네들의 제곱을 더해준 다음에 이 각도랑 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기로 했었지.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지? 기억나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120도라는 애는 90도 더하기 30도니까 우리는 얘가 사인으로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올싸움코 해가지고 이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음수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사인 30도가 되겠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지. 다들 이거는 할 수 있지?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사인 30도가 된다는 거는 시험범위였지? 그치? 응.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얘 계산을 해주면 자 여기 이 지우면 9 25 빼기 c제곱이 마이너스 15네. 그럼 44 49 그럼 c제곱이 49니까 c는 7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럼 c가 7이란 걸 구했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 그냥 r이라고 쓸게. 얘는 이 r은 사인 120도분의 7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 같이 120도는 90도 더하기 30도니까 얘는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우리가 120도는 이사분면이지 이사분면에선 사인이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도 양수로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코사인 30도가 되겠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분의 7이니까 루트 3분의 14고 얘가 3분의 14 루트 3이니까 2r이 3분의 14 루트 3이라서 r은 3분의 7 루트 3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다들 되니? 되면은 내라고 한 번씩 쳐줄래?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가 다 쓰인 거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지.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너네가 앞으로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문제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사인 법칙도 쓰고 코사인 법칙도 쓰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여기 파란색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모를 때 다시 해서 3가지를 알고 있을 때 알겠지? 그 3가지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 삼각형의 외접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아니더라도 외접원과 관련된 다시 또 다르게 사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떠올리자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자고. 알겠지? 자 7번 보자.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7번에 1번을 보니까 자 A 사인 A의 제곱이고 C 사인 C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사인 A가 나왔잖아. 사인이 나왔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인 법칙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사인 법칙과 관련을 지으면 잠깐만. 사인 법칙과 관련을 지으면 우리가 사인 A는 2R분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그것 좀 변형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어 넣어주면 A의 2R분의 A의 제곱은 C의 2R분의 C의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2R의 제곱 지워지니까 A 세제곱은 C 세제곱이다. 그래서 A는 C다. 그러니까 1번은 A는 C인 뭐 이등변 삼각형? 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다시 얘기하면 외접원에 대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대놓고 사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사인 법칙을 기억하자. 됐지?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사인 A에 코사인 C를 곱하지. 그러니까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마찬가지로 쓰자고. 그 코사인 C는 코사인 법칙을 쓰니까 2AB분의 얘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게 사인 B래. 됐니?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해주면 자, 이거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너네가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 중요해.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약분할 거 이렇게 약분해 주니까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2b 여기다 곱해 주니까 2b제곱이구나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우리가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 단 대변의 길이가 a네. 그러니까 얘는 각 A가 90도 2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이다. 다들 할 수 있겠지? 됐지? 자,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 약속한 거 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틀은 어떻게? 이렇게 잡는다. 알겠지? ABC라는 삼각형이 있으면 그 A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스몰 A고 길이가 이 B 점 B를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의 길이가 스몰 B 점 C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스몰 C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항상 들어가는 거 알겠지? 자, 8번 문제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5에서 민지와 현우가 60도의 각을 이루며 동시에 출발해서 민지는 몇 초 1.5m의 속력으로 가고 현우는 몇 초 2m의 속력으로 각각 전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대. 그때 출발한 지 10초 후에 두 사람의 거리를 구하지. 자, 뭔가 문제는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몇 초 1.5m씩 10초간 가면은 민지는 15m 갔겠지? 그치? 그리고 몇 초 2m씩 10초간 가면은 얘는 20m 갔겠지. 누구야? 현우는. 됐어? 그때 뭘 구하지? 민지와 현우 간의 이 길이를 구하자 이 얘기겠지. 이해돼? 그럼 길이니까 여기 뭐 D라고 쓸까? D라고 쓴다라면 우리는 자 보자. 아까 했던 거야. 세 변의 길이와 어떤 각 이 네 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머지는 다 알고. 그럼 이때 쓰는 게 뭐다? 코사인 법칙이다.
그치? 그러니까 아까 6번 문제가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게 말 바꿔서 계속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니까 자, 이제 써보자. 코사인 60도라는 애는 자, 여기에 각도가 있다면 걔를 만들어주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하자고 했지. 그러니까 2 곱하기 15 곱하기 20. 그리고 얘네를 제곱해서 더하고 이 값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빼자라고 했었지.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은 얘지. 아니구나. 이 마이너스구나. 얘잖아. 그치?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보다는 얘도 물론 잘 쓰이지만 얘를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한 얘가 더 많이 쓰일 거라고 했었어. 그러기 때문에 이 형태도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네. 그럼 지워질 거 이렇게 지우면 15의 제곱 225에서 20의 제곱 400에 빼기 d의 제곱 그 15랑 20 곱하니까 300이네. 그러면은 100이니까 d 제곱은 325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325를 루트 씌운 거니까 왜 이래 값이 325는 5로 나누면 65 5로 나누면 13 그래서 이거다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다들 됐지? 됐니 얘들아? 됐으면 내라고 한 번씩 쳐줄래? 얘들아 조금만 참아. 지금 교육청에서 잠깐만 유찬이 화면 멈춘 거 아니지? 교육청에서 이제 전면 등교 검토 중이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더 좋아지겠지. 자, 9번 문제 보자. 9번 문제도 자 이제 이런 문제들 하면서 되면 좋지. 나도 될까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한다니까. 이런 문제들 보면서 너네가 볼 건 뭐냐면 저 문제들 아 저렇게 푸는구나 또 알아야 되지만 처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뭘 보고 어떻게 접근을 하냐 라는 것부터 좀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밑줄을 그으면서 아 이것 때문에 뭐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아 저 문제 그냥 저렇게 푸는구나가 아니고 아 저 말에서 저 생각을 꺼내는구나 라는 걸 꾸준히 하게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AB가 3이고 AC가 5고 변 BC 위에 한 점 D에 대해서 4하고 2래. 그때 AD의 길이를 구하지. 자,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얘의 길이를 구하지. 자, 9번 문제는 별표 좀 쳐놔. 이 생각 엄청 자주 할 거야, 알겠지?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결국에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얘랑 비슷한 생각, 8번하고 비슷한 생각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을 좀 쓸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 AD의 길이를 D라고 하자.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와 어떠한 각도를 알아야 된다고 했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각도만 알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 각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각도를 여기라고 하자. 됐어. 그럼 저기에 대해서 각도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와 얘와 얘를 가지고 찾을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저 B라는 각도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찾은 각도를 활용해서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세 변의 길이를 찾을 거야. 이해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사인 B라는 애는 다시 얘기하면 3, 6, 5니까 2배의 3 곱하기 6 3의 제곱 6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준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우리가 큰 삼각형에서 만든 거야. 자, 이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찾자라고. 자, 이렇게 찾은 애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삼각형에서의 길이를 이제 찾자고. 그러면 똑같이 코사인 B라는 애는 작은 삼각형에서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더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지. 라고 씩 세울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 알겠지? 이 문제 자주 나오게 될 거고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 그럴 때 뭔가 그 삼각형 안에 있는 길이를 구하재. 그럼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 여기 그 두 삼각형의 공통각을 찾아야 돼. 알겠지? 그럼 그 각을 통해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될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게 계산을 이제 쭉 해보자. 2 지우고 3 지우고 얘 하면 2하고 3이네. 그러면은 2배의 9, 36, 25는 3배의 9, 16 D제곱이네. 그러니까 11에서 얘 20이네. 20에다 2 곱하니까 40은 얘가 25니까 75 라고 해줄 수 있겠어? 됐니? 자, 그러면은 3, 왜 숫자들이 다 이러지? 35. 그럼 D제곱이 3분의 35니까 D는 루트 3분의 루트 35. 그러면 3분의 루트 105. 그래서 AD는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얘들아, 이 문제는 중요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해돼? 되면 내라고 한 번씩 쳐줄래? 9번 문제 같이 접근하는 게 너네 수열에서도 많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수열의 극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수투 가면 할 거고, 막 이런 거를 할 건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구나 정도는 계속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10번 문제 보자. 자, 10번 문제는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A가 120이고 AB가 8이고 BC가 13일 때 ABC의 넓이를 구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 얘 넓이에 대해서 구할 거니까 우리가 넓이라는 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의 각도가 A일 때 얘 넓이는 얘라는 공식 알고 있지? 맞아? 그럼 다시 해서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떠한 각이 필요하고 그 각을 만들어주는 두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이해가 됐지? 그러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각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각을 만들기 위한 두 변의 길이 얘랑 얘를 알아야 되겠지.
이해해야 돼? 근데 보니까 우리는 얘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다라고. 그럼 우리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 얘를 풀려면 여기에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보니까 어때? 세 변의 길이와 각 4개 중에 3개를 알고 나머지 하나 모르네. 그럼 뭐 하자고? 코사인 법칙 쓰자고. 자,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우리가 여기를 뭐 A라고 하자. A라고 하면은 2배의 8 곱하기 A 그리고 8의 제곱 A제곱에서 13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코사인 120도 아까 했잖아. 아까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사인 30도가 된다는 거 다들 했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면 얘에 지워지니까 8의 제곱에서 이렇게 할까? 64 A제곱 169 마이너스 8A 그러면 A제곱 더하기 8A 105 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럼 저거 8이 되게끔 적당히 해보자고. 자, 105 15에다가 7 곱하면 105인가? 그치? 15에다 7 곱하면 105고 15, 7이니까 8 나올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15, 7에서 8이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이거 다들 인수분해는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5거나 또는 A는 7인데 우리는 A가 한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서 7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얘가 7이구나.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 8 곱하기 7의 사인 120도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럼 사인 120도 아까 했잖아. 얘는 코사인 30도랑 같다며. 그치? 자, 그러니까 얘의 약분하면 되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의 약분해서 14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뭐 잘못했나? 코사인 30도구나. 2분의 루트 3이니까 x 루트 3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응. 자, 11번 문제를 볼 건데 11번은 공식이 있어. 자,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알아도 설명도 해줄 거야. 이거 좀 넓은 데서 하자. 우리가 그냥 어떤 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보자. 알겠지? 얘가 사다리꼴이어도 되고 뭐가 돼도 되고 아무튼 상관이 없어. 자, 그때 우리가 여기랑 여기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해보자. 됐지? 자, 그리고 여기의 각도를 세타라고 알고 있다라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해해주면 돼. 자, 그럼 왜 얘가 되냐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얘랑 빨간색 부분이랑 이 파란색 두 삼각형의 합이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 길이 있지? 여기를 m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n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삼각형하고 빨간색 삼각형은 둘 다 밑변의 길이가 a인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어? 그럼 우리는 높이만 구해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럼 높이만 구해준다면, 자, 우리가 얘의 높이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맞아? 그러면 여기의 높이는 m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줘도 되겠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m 사인 세타라고 해줘도 되겠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주면 여기는 n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다시 얘기하면 n 사인 세타라고 해줘도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얘 넓이라는 애는 다시 얘기하면 빨간색의 넓이에서 파란색의 넓이를 더했다라고 해줘도 될 것이고, 빨간색의 넓이는 2분의 1의 a의 높이가 m 사인 세타겠지. 맞아? 그리고 파란색은 2분의 1의 a의 n 사인 세타겠지. 그러면 얘를 묶자고 묶어보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근데 m 더하기 n이 뭐야? m 더하기 n은 여기 길이잖아. 그래서 얘가 b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이 있어. 알겠지? 그때 세타를 보니까 어때? 세타가 여기여도 되지만 여기여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여도 되고 여기가 세타여도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각도든 알려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두 직선 사이에. 자, 그래서 얘 그냥 하자. 11번에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분의 1에 10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35도네. 그치? 그럼 사인 135도는 얘가 90 더하기 45도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겠구나. 그리고 135도는 이사분면이니까 사인은 그대로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45도가 되겠구나. 얘 계산을 해주니까 얘 지우면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럼 얘 지우니까 30 루트 2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다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구나 정도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가지고 이 삼각함수 부분 다 끝내자. 알겠지? 됐지?